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3월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코로나19 동향보고, 구동 주요 업무 보고,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코로나19 동향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기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주 국내 전국 발생 동향입니다. 금일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22만 명, 그리고 주간 발생 평균이 16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예측 결과 3월 중순 3월 10일 정도에는 최대 확진자가 35만 명의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황 평가입니다. 주간 확진자는 전국 116만 명의 지난주 대비 38만 7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령별로 증가하였지만 특히나 60세 이상에서 한 17만 명이로 지난주 대비 77%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746명으로 지난주 대비 1,653명이 증가하였고요. 사망자는 659명으로 지난주 대비 25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전국적으로 50% 유지하고 서울이 48.4%인데 서울시 병상 가동률이 34.9% 지난주는 48.4%로 13.5% 상승하였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전국적으로 82만 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확진자 동거의 미격리, 방역 패스 잠정 중단, 세약 시작, 선거 도래로 당분간 감염세가 확산이 여건 지속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사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는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다만 정부에서 고위험군 내에서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집중 관리를 통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치명률을 낮추고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사점에 대해서는 보면은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지역 자율 방역의 중요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조치 사항입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영업 시간은 제한하며 어제 3월 1일부터 방역 수칙 전반적 완화를 추진, 이에 따르는 방역 관리인들의 업무 경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역 패스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 제도도 잠정 중단하고요. 11개 다중 이용시설, 감염치료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한다. 별도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소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민원인 필요 시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확진자 동거인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체제를 개선했습니다. 현행 3월 1일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에는 수동 감시하고 접종 미완료는 격리했던 것이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하면서 공동 격리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회 PCR 검사 하던 것을 격리자 분류 당시와 해제 전에 현재는 3월 1일부터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를 실시하고 마지막 해제 전날 신속 항원 검사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격리 대상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확진자와 요양시설 등 감염시설 내의 밀접 접촉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현재 자가격리 웹 설치라든가 이거는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격리 면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통지서도 종이 문서로 발급하지 않고 SNS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진자 통보 시에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역곡조사 확진자 조사 방식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조사 항목 간소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연계해서 조사 방식을 간소화하였고요.
현행 32개 부분에서 14개로 변경해서 역학조사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현재 안착률이 74% 되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진율을 아니죠 자기 기입식 조사율을 높이려고 정부나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평구 선별 검사소에서도 전자문진을 도입을 해서 바로 CDC로 연계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엑셀로 하고 있는 것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신속 항원 키트 지원도 정부에서 2월 넷째 주에 노인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급하려고 했지만 늦어지는 관계로 이번 주에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어린이집, 아동복지, 기타 등에 대해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신속 항원키트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복지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생필품 또는 10만 원 상대 현금 지급하다는 것을 2월 17일부터는 확진자 및 공동연리자는 미지급하고 있고요. 3월 1일부터는 생활지원금은 확진자만 지급하게 됩니다. 공동연리자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2월 28일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으니 힘드시겠지만 좀 더 지원에 박차를 가한 다음에는 어제부터 한 거는 좀 더 쉽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5에서부터 11세 백신 접종을 3월 말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어제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행정 인력이 우리 28일부터 지원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4,000명을 중앙정부 직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확진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5명이 지원 근무가 하고 있고요. 최소 1개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변동 시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은 이제 기초 역학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자체 협조 사항입니다. 방역 패스 잠정 중단, 각종 증명서 미발급 사항 등에 대해서 구민 홍보를 협조 요청이 있었고요. 재택치료 집중 일반 체계 유지 관리 실제를 하고 사망사고 미연에 방지토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별 항원키트 적기 배부, 요양시설 대상자 4차 접종 신속 시행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칙 변경 전후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평구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선별검사는 지난주에 37,000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주 대비 5,077명이 증가한 11,49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에 보시면 3월 2일자 파란 박스에 보면은 금일 확진자가 2,416명, 전국적으로 21명 붙이면 서울시가 46,900명이 발생하였고요. 10만 명의 주간 발생률도 어제까지 은평구가 낮지만 이거에 발생률 갖고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점차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참고해주고 추가 접종에 보면은 은평구 61, 전국 61.4, 서울시 60.4%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택치료 치료 중인 분은 7,48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병원으로 4분이 병원 전원했고요. 생체에서도 병원으로 한 분이 병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4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16명입니다. 이 부분이 대폭 개선됨으로 해서 현재 격리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입국자하고 고위험시설 밀접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만 명당 발생률을 봤을 때 인구는 6위고 확진자 수가 9위에 해당되고 10만 명당 발생 인구는 23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247명, 재택치료 전담반 57명, 그리고 임신선별
검사소 자치안전과 83명, 그 복지정책과의 물품 생활지원 TF에서 51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438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 키트 배송 등의 용역은 제외한 숫자고요. 중앙정부 기초육각 부분에 10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25명 파견에 따라서 업무 인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20명을 본청 근무자 20명을 복귀해서 선거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도 9명이 있는데 3월 4일 또는 3월 10일 예정으로 복귀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조 당부사항입니다. 직원 확진 시에 현재 우리 직원 확진자가 금일 날짜로 41명이 대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급이 발생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고요. 부서에서 확진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업무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조직 운영을 해주십사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파견받은 부서장께서는 업무 적정량 확인해서 합리적인 업무를 배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확진된 경우에는 7일간 자가 격리가 원칙입니다. 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 있는 가정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정상 출근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관리 대상자 관리입니다. 확진자 통보 즉시 확진자 통보가 되는 즉시에 보건소에서 CDC 등록을 바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택치료 전담반에서는 집중관리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업무 처리, 사망사고 사전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자기 기입 시 기재일로 보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병의원 약 처방 등 민원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3개 병원도 1일 2회 상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CDC 입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가 미흡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는 사회적 비난, 언론 등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으니 우리 교에서는 다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수칙 등 변경 내용에 대해서 28일 홍보과하고 우리 스마트 정보과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에 알림톡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겠습니다. 이상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협치 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2022년 강국공사 주민참여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은 기금공사를 제외한 1억 원 이상 강국공사와 2022년 참여예산 사업 중 실효 사업이며 공사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 방법으로는 동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공사 단계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준공시 주민참여 감독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2년 은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은평구 거주 3인 이상 모임 및 단체이고 지원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비 및 교육 컨설팅으로 최대 24건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분야는 이웃 만들기 사업과 공간 지원 사업 등입니다. 공고 기간은 3월 중에 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소요 예산은 5,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2년도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이고 공모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며 신청 대상 및 사업 기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여예산 주민 제안 컨설팅 운영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왼쪽 제20대 대통령 선거 업무 추진 실적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명부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우리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인구 대비 88.1%인 총 41만 6,941명으로 이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유권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후 주요 선거 사무 일정으로는 내일 3월 3일 16개동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과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본투표, 투표관리관 교육 및 투표용지 최종 검수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에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 사무원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 운영 사항입니다. 예비인력으로 구직원 104명을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으로 추가 편성해서 확진받은 사무원에 대해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선거 사무원 직원 확진자 수는 총 19명입니다. 이 중 사전투표 근무 확진자 8명에 대해서는 예비인력으로 대체를 완료하였고요. 돈투표 근무 예정인 확진자 11명은 3월 9일 이전에 격리 해제가 되어서 정상 근무할 예정입니다. 현재 직원 선거 사무원들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서 만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체 인력 확보에 협조해 주신 부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등 투표 및 방역 관리 방안입니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확진자 투표 및 방역 관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는 투표구별로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에 한하여 보건소의 외출 허용 시각인 17시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본투표 선거 당일인 3월 9일 수요일에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임시기표소 설치 및 관리는 사전투표 2일차 및 선거일 당일 17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임시기표소 사무원은 17시부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확진자 여부 확인 후 임시기표대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확진자 외출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 명의로 투표를 이전에 확진자에게 투표 장소, 도보 및 자차 이용 등에 대한 이동 방법, 투표 시간 1시간 전부터 이동 가능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에게 투표일 이전에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고, 외출받은 확진자가 문자 및 지청 등으로 투표소 현장에서 확진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간으로 확진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투표일에 전담 인력 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에서는 공간 확보 여건에 맞게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동선이 구분된 임시기표소를 1개 이상 설치 요청드리고, 동선거사무원이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시설 및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회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임시기표소 운영에 따른 임시기표 사무원에게는 15만 원, 사전투표 사무원 11만 원, 투표 사무원에게 2만 원씩 사례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번 대선 선거사무에 종사한 직원들에게는 군밀에 따라 최대 3일 특별 휴가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주민자치 사무국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인 주민자치 사업단과 동지원관 제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동주민자치 원활한 운영 및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주민자치 사무국을 금년 6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및 간사로 구성되는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은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책칙으로 정하고, 새로 모집될 사무국장에게는 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주민자치회 운영책칙에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주시고, 기 통보해드린 사무국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사무국이 일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2022년도 해빙기 취약시설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오늘 3월 14일까지 시설물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 주거재석과 등 10개 부서에서
급경사시 등 총 355개 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서 지반이 약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점검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등 사회관리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 추진입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학교 공간을 사용자인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휴식, 놀이, 소통,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관내 68개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공간은 학교 내 유휴 및 노휴 공간으로 총 13개교를 선정하여 20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4월에 선정 심사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학교 TF팀 운영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에 만족도 조사와 결과 보고 예정입니다. 전년도 만족도 조사와 평가 결과를 올해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유치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집단 감염 예방과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으로 올 1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되어 전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지원 일자는 교육청 회계연도를 반영하여 3월 4일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각각 18개소로 총 36개소입니다. 지원 용도는 방역물품 구입비, 소독 실시비이며 지원액은 유치원별 100만 원으로 소요 예산은 총 3,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 청소년 비상용 생리대 비치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초등 5학년에서 중학교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조사 결과 초등 3개 교, 중등 9개 교가 신청하여 총 12개 교에 지원합니다. 수량은 학교별 자판기 한 대씩이며 300명 이상인 경우 한 대 추가 지원되며 수요 예산은 총 1,943만 원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면밀히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형 누질 사업인 2022년 은평복지 알림이 책자 발간 사항입니다. 발간 목적은 저소득 주민에게 은평구의 종합적인 복지 사업을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총 600부이며 소요 예산은 구비 600만 원으로 4월 중으로 책자 배부를 마칠 계획입니다. 은평복지 알림이는 은평의 9개의 복지 분야 106개 사업 및 복지시설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사업별 QR코드를 제작하여 구민 누구나 모바일 폰으로 복지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00부 책자는 각 주민센터,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직원들의 복지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지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의 재학자녀 일제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대학생인 기초수급자 505명을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사후 관리하며 조건부 가유예자 자료를 현행화시키고 한부모 가족 등 만 18세 이상 667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정비되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조건부 수급자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자격중지 등 보장결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일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조사 대상은 납세 신고가 불성실한 혐의가 있는 법인 또는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기본계획 수립을 3월 초에 완료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에 따른 등록까지 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물건에 대한 조사와 세무조사를 거쳐 결과 통보를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2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14,415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3월 16일,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10일까지,
이 신청 기간을 5월 말까지로 하고 상반기 개별 주택 가격 조정 공시를 6월 24일 날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년도 고액 체납 시세 2차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관 대상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고 최종 체납으로 확정된 세액 1,000만 원 이상 시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정해보면 24명, 35건, 4억 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가로 인수인계가 되고 참고로 1차 이관한 것은 1월 13일자 223건 22억 7,8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2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주간 시행할 예정이며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대 순회 단속반, 녹색 어머니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93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스템 등에 등재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물건 적재, 불법 개조 등 타 용도로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노상의 밤샘 주차로 인해 구민의 안전 및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계도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과 3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22 제설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며 2월 말 기준 적설량은 9회에 걸쳐 16.4cm로 최근 3년 대비 95% 적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일일 최대 적설량은 금년 설날인 2월 1일 5.1cm를 기록하였으며 명절 연휴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골목길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운영과 관련 우수 사례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제설 장비 확충 및 자동화 등을 통하여 제설대책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보도 제설 작업 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살포기와 송풍기 각 한 대씩을 지급하였으며 신사동곡에 열선 설치, 하나고 앞 고정식 염수 분사장치 설치, 이동식 염수 분사장치 10개소에 54대 설치 등 원격 제설 시설을 확대하여 기습 강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진형 제설 대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안 사항으로는 장비를 이용한 제설 작업이 어려운 보도 구간이 제설 작업 지연으로 보행 불편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도 구간은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제설함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나 보행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집 내점 포함 눈치기 행동 요령이 구령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자동화 제설 대책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이동식 염수 분사 장치 10개소 5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급경사 지역으로 강설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신사동, 효성 해링턴 앞 고객길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열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건의 협의 중으로 시비를 확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중 주민 불편사항 민원과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은 구청 간부님들을 포함한 동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산동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은평 그린모아마 자원관리사 위문 및 방문 간담회 결과입니다.
지난 2월 12일 구산동 재활용품 수거 거점 장소 10개소를 자원순환과장과 함께 순회하였으며 자원관리사들에게 방한 장갑, 내고모, 기마개, 마스크, 손소독 등을 배부하고 따뜻한 쌍화차를 대접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지역 주민이 페트병 1개를 들고 와서 재활용 봉투와 교환해가는 문제점을 말씀하였고, 재활용 거점 지역 중 조금 어두운 지역은 도로가에 요청하여 관등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내용입니다. 향기 나는 꽃길만 걸으세요 사업을 주민자치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 공원 등산로, 봉산 무장의 숲길 초입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꽃길을 조성하여 심신이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 장소는 7개소로 조경용, 양귀비꽃 등 공모 3,000모를 식재하겠으며 작년에 심은 라일락 200그루와 함께 어우러지면 멋들어진 산책로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조성 시기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산동 동복지대학 2년차 운영입니다. 주민주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서부장애인 복지관과 구산동 주민센터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동복지대학은 작년에 교육생 1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차 졸업생을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단을 구성하여 동복지대학을 홍보하고 5월까지 2년차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마을 의제를 찾아 찾기 워크숍을 통해 주민주도 구산동 지역복지 의제를 선정한 후 하반기부터는 동복지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추진 계획 세 번째 내용은 자료를 가름하고 이상 구산동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조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동 대추나무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추나무 특화마을 사업은 대조동을 상징하는 대추나무를 마을 곳곳에 심어 마을 특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오는 3월 11일 대추나무 묘목 산지인 충북 옥천을 사전 답사하고 3월 23일경 대조 어린이공원에서 대추나무 식재 및 나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내 주민에게 묘목을 보급하고 대조동 전역에 주택, 점포의 마당, 공원 등 유휴지의 식재 활동을 실시하여 향후 대조동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 동 이름에 걸맞는 대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이며 지원 내용은 문턱 제거, 화장실 개조, 경사로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입니다. 오는 3월 22일까지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홍보 안내하고 거주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서울시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 넘치는 팔딱팔딱 잉어빵데이 추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팔딱팔딱 잉어빵데이 사업은 독거 어르신과 1인 중장년층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격주 토요일마다 대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선교중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관계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잉어빵 나눔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 증진을 도모하며 연락두절 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산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산 2구역 DMC 센트럴 자이 아파트와 인접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 시행일은 3월 말 입주 전이며 조정 내역은 DMC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4개 통으로 조정하고 증산 2구역 인접 지역 4개 통을 2개 통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통반 조정 승인 확정 후 주민등록 전산상 통반 입력하고 통반 변경 사항을 주민한테 안내하겠습니다. 조정지역 통반장을 새로 위촉하고 신규 전입세대를 위한 은평구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3월 정기회의를 3월 15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개정 운영 세칙 의결 공포와 분과별 자치계획 세부 추진계획 공유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유연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4월 11일까지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과별 특성에 맞게 소규모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복지 대상자 연간 모니터링을 1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소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복지 대상자 795명이며 이를 전화 방문, 가정 방문 내방하여 대상자의 위기도를 고려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색동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수색동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계절별, 가구별로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물빛마을 안전수호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빈곤 위기 가정 및 독거 어르신 등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 어두운 밤 빗길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게 빛 반사 우산을 전달하고 7, 8월에는 허약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150가구에게 수면 전등을 전달하겠으며 9, 10월에는 가정에서 다칠 경우 구급상자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빈곤 위기가정 100가구에게 구급상자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매월 중장년 독거 남성 10가구에게 김치를 제공하여 식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3월 29일 화요일 11시에 수색동 물빛마을 청국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색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30가구에게 수색동 마을 기업인 물빛마을 청국장에서 직접 만든 청국장 30포대를 제공하는 행사이며 이번 행사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법정 업무를 하는 일들이죠. 법정 업무 하는 거와 더불어서 특히 선거 업무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직원들이 선거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보조 인력이라든가 대체 인력을 지금 준비해놨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그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꽤 많이 하고 있죠. 학교라든가 현장 지원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인해서 현장에 우리가 지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 분들이 그 준비를 해서 그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검사라든가 이런 걸 미리 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해변기잖아요. 해변기인데요. 해변기의 그 재난 취약 시설 점검하는 것들은 게을리하지 않게끔 하고 우리가 바쁘지만 그래도 해변기에는 많은 것들이 우려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자치안전과에서 여러 업무가 지금 많으신데 조금 더 지금 선거 업무부터 시작해서 해변기 관리라든가 재난 취약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각별히 좀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 부서나 국정국 과장님들께서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1인 중장년 가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대저동이나 수색동에서 지금 하시는 업무들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저동에 사랑이 넘치는 팔딱팔이 잉어빵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수색동의 여러 어르신들을 위한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동에서도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망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이 특별히 1인 가구나 중장년층이 그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구정리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가장 그 확진자가 급증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곧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또 안정화되는 시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좀 더 힘을 내서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60대 그 수급자 한 분이 복합 질환자로 집중관리군에서 관리되었지만 이제 사망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늘어나는 우리 그 재택 치료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부서에 또 집단 감염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염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사태는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서장님들께서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발표를 해주신 내용도 참 좋은 내용이 많고 또 우리 그 서면 보고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좋은 일들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행정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사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면 그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은 다양한 우리가 돈을 예산도 재정도 투입하고 너무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혜택 받아야 될 그 주민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무슨 아이맘 택시라든가 뭐 좋은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필요로 하는 그 대상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이거 무슨 시책으로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적절히 타겟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실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은 1회에 한 번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꾸 해야 이제 그거를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불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 그다음에 뭐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어디다가 확산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로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은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한데 3월입니다. 3월 그동안에 이제 겨울철에는 제설이나 한파를 위해서 너무 애써 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해빙기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3월 5일이 경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더위가 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봄 맞을 준비를 또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제 곧 마무리되면 부서별로 또 동별로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환경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뭐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계획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감염병 확산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아까 그 생활복지과에서 한국형 뉴딜하고 복지 알림이 발간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600건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복지 체계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이거를 좀 더 발간부수를 늘려서 특히나 주민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곳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라든가 병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는 좀 보내서 주민들이 이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좀 보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양의무자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저도 회의 때마다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듯 우리가 주민들이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쪽도 좀 보내서 본인들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단 예를 든 건데 뭐 미용실이나 교회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든 거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쪽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또 이제 뭐 지금 선별 검사소 운영하고 또 재택 치료 또 각종 재난 지원금 지급 또 선거 준비로 직원들 정말 많이 힘든 과정이죠. 또 특히나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대선이 4일과 5일 양일간의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아마 사전투표가 생각보다 지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또 9일 본투표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 아까 자치안전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투표를 해야 1시간 반 동안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도 생각보다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아까 예상이 9일날 10일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됨에 따라 투표소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유권자들이 분산 투표할 수 있도록 뭐 우리도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현재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서 전 직원이 역학조사에 지금 참여를 좀 하고 있죠. 국별로 이제 뭐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속한 안내하고 도움을 통해 확진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전주시 신규 공무원이 코로나19 업무 과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모두가 함께 고생하는 시기이니까 또 관리자들은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편중 현상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잘 살피고 또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그 직원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응원의 말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현안 회의 때 다뤘던 것처럼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일은 무척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또 고용시장 개선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민의 최고 관심사 또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만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급속히 발굴하고 또 추진 중인 창업 지원 센터 조성 등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시장 수요에 적합한 전문 인력 육성 기반이 지역에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학들과의 유기적인 협업 사례처럼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 관련한 민관학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또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창업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은평구하고도 MOU 맺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들이 훈련된 곳이 그 MOU 맺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의 바람직한 변화는 가시적인 발전과 성장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성 친화 도시나 아동 친화 도시 같은 친화 도시라는 개념도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주민들이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이러한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가령 공학 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녹지대 조성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는 지난해 여성 친화 도시 2단계를 재지정했고 2020년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세부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업무가 이제는 아마도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달이 가장 지금 힘든 업무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크게 대선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건강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협조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건축가 한영규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으로 총괄건축가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도시 건축 환경 관련 공공 프로젝트는 적게는 1년, 많게는 규모에 따라서 3,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총괄건축가실의 사전 자문 의견과 담당 국과장님들의 의견이 상이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총괄건축가 협의 조정 후 동일한 의견과 지시가 전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괄건축가는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국과장님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해 주시면은 그거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차후 이견 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직원들의 효율적인 일 처리와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좀 있는데 저도 은평구 사는 시민 학부모로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방역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쭙습니다. 예. 국에서 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각의 학교별로 하고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국 협조 사항과 공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5일 이제 사전 투표가 하는데요. 3월 9일 본투표인데 사실 현재 우리가 41명의 직원들이 확진된 상태인데 구가 20일, 동주민센터가 20명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그 확진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이제 신속하게 좀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은 예비 인력 104명이 편성된 만큼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 철저히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안전과 행정지원과의 업무 부분은 이제 우리 22년 성과 상여금을 3월 31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 분야 자치법규 개정인데요. 현재 3월에 개정할 부분이 생일휴가 추가하고 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해서 5일 신설하는 것을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굉장히 직원들 애쓰시고 또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통과되면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1,500만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직원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예산 성과급을 3월까지 심의를 거쳐서 4월 달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소송 비용 회수가 안 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물 평가하고 폐기가 3월까지 선정을 하고 5월까지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괄건축관님은 무엇보다 건축의 전반적인 전문성은 계시고 계십니다. 알고 있고요. 공간의 전문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 공간의 전문성도 있지만 공간의 실효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 간에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국에서 과에서 이렇게 자문을 할 때 앞으로는 좀 더 국장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논하는 자리를 해서 신속한 자문이 이루어져서 적기의 업무가 추진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에서 공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관님께서 학교 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민교육과장이 참석했으니까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아까 시민교육과장이 따로 얘기하고 어차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지만 시에서 이제 구에서는 그 시민교육과에서 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따로 뭐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이제 선거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단 4월달에 벚꽃이 필 때 불광천변 벚꽃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그 불광천변에 있던 옛날에 있던 만화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3월 중에 이제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관동의 나대지로 이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이제 꽃밭 조성하는 사업들을 3월 중에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동정일기 동안에 이제 공사를 못했던 은평 구립 축구장 환경 개선 공사도 3월 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착공해서 4월 초순까지 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을 축제를 준비한다고 그러는 거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께서 코로나에 지치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들도 침체돼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최근 동주민센터에서는 작년 10월 부양 의무자 폐지 후에 신규 책정 월평균 건수가 약 51%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코로나 대처 등 현안 업무가 많았음에도 따개와 관련해서 작년 대비 1억 5천만 원이 증가된 28.6% 10억 8,600만 원의 모금 활동이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각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직원분들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면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생활지원비와 물품지원비 지원 관련해서 현장 접수건이 상당히 늘어나서 업무 수행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물품지원비는 2월 16일까지 확진자 발생된 분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기준이 좀 바뀌었고요. 생활지원비도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위주로 지원을 하게 돼서 좀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 확진자가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복지정책과 TF를 비롯해서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죠. 힘들지만 서로 다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환경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인 3월 1일부터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 항목에 대해서 전 구민이 일단 자동으로 가입된 상태인데 실제로 사고나 이종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다 시달이 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홍보가 다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이 되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작년 2021년 기준에서 3월이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취약계층, 그다음에 배출 저감 담당 부서에서는 분야별 협조나 조치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월 10일부터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2022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또 2월 달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있어갖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동주민센터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도 이제 선거 업무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은 있겠으나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고 또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이거를 중단하기보다는 지속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지금 3월이면 곧 또 폭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취약계층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창문형 에어컨 설치 사업을 시행을 하고 3월 중에 선정 대상자를 접수받을 예정인데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수장입니다. 그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해서 지원, 파견 나와주신 구, 동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부서장님들, 동장님들, 그리고 이분들이 그 파견을 오게 되거나 하면 또 대직해야 되는 우리 구나 동의 직원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훗날에는 꼭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2월 28일자로 중앙정부 통일부에서 17명, 특허청에서 8명 이렇게 지원을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원 나와서 오늘 당장에도 이 중에 2명이 또 확진이 돼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구나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의회 3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 국장님과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께 근무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더 증가할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갈아먹으며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힘이 되는 거는 그래도 주변 우리 직원 구청이나 동의 직원들의 어떤 격려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질책, 비난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좀 질책보다는 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의회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의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자는 차원에서 공간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 8대 의회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월 30일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월부터 이제 임시회의가 딱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는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해당 과장님들께서도 반드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임시회가 있고 그다음 6월 17일도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지금 3월 17일부터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가 지금 개원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아까 뭐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를 비롯해서 한 현재까지 1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일정은 개회식 하루, 폐회 하루, 그다음에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2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각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거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 아마 출근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리 군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방역 활동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 일자리도 오늘부로 66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고용시장에 바로 이제 연계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간정리 전문가 과정이나 지게차 인력 양성 과정, 또 가전제품 설치 엔지니어 과정,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 과정뿐만 아니라 전통주 제조 과정까지 취창업으로 바로 연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 지원 사업이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이번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4월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들이 이제 LED 등으로 교체,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 시설들의 안전시설들을 교체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동단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당 이제 공동주택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소규모 노후주택의 담장 지원 사업 또한 3월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연내 계속 시행이 될 텐데요. 해빙기를 맞고 향후에 이제 장마철이 지나게 되면 담장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해당 사업 또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그저께인 월요일에 서울시로 이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사업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반시설 사업은 우리 은평의 도로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께 매우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간부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다른 과에서 혹시 협조할 사항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금년에는 그 전년도 대비 직원 복지 측면에서 좀 새로 신설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정규 임용 휴가, 생일 휴가, 그리고 또 장기 재직 휴가, 그리고 또 직원 생일 축하 선물 지급 사항입니다. 이게 시행되면서 필요해지신 직원들의 그 필요 해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부서 없습니까? 아까 시민교육과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이런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나누고는 있지만 많이 교육청에서 지금 그걸 가져갔죠. 방역수칙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그 유치원하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키트가 다 학교로 배송이 된 상태고요. 그 물량은 이제 3월에 쓸 수 있는 물량이 다 배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검진을 하고
혹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등교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는 모든 방역의 기준을 학교 자율권에다가 좀 줬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 수업을 학교가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아마 대면 수업을 전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개학을 하고 일부 학교는 이제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검사 키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원님들이 이제 아마 회의 구조가 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그 승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승인받지 못해가지고 업무가 그 미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각별하게 그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상반기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 3월달에 승인받아야 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슨 없는 거죠? 네, 우리 직원들 또 이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 꽤 있고 그런데요, 신경 써서 업무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건강 관리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